내신 기간에 단원별로 활용을 했었어요. 수업을 진행했을 때 또는 특강을 진행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의 근거 형광펜, 답의 형광펜, 답의 근거 형광펜, 답의 형광펜. 저희는 이제 원래 이 책을 내신 기간에 단원별로 활용을 했었어요. 원래부터. 근데 한 단원이 이제 총 챕터가 14개 챕터가 있거든요. 대부분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책이 굉장히 내신 기간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활용을 했었었냐 하면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 외에 문법을 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은 자신이 이제 내신 기간에 들어가는 문법 파트에서 좀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을 골라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풀게 했어요. 그런데 한 단원 정도를 저희가 풀게 했을 때 소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럼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설지를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채점을 해서 틀린 부분 오답 정리하고 모르는 것만 저에게 질문을 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내신 때 해보니까 관계사 파트가 부족하다, 수동태 파트가 부족하다 했을 때 가장 깔끔하고 짧게 한 번에 정리되는 책이어가지고 저희가 많은 책들을 프린트해서 사용도 해보고 책을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이제 사용도 해봤는데 이 책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내신 기간 때 정말 이제 꿀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어떤 책을 강의를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고등 그래머를 고른 이유는 학생들이 천일문 기본에서 문법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하는 부분을 잡아내기 위해서 강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의 어떤 전략을 설명하면서 그 형광펜을 들고 같이 문제를 풀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게 하는 수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장 좋은 책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가장 수요가 많은 학생들이 고등 그래머 이 책을 하는 수요인 것 같아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업버끝 스타트도 강의를 한 적이 없고 업버끝 에센셜, 예전에는 업버끝 5.0이었죠. 그 정도의 수능 난도만 그래머를 강의를 했었다가 이번에는 학년을 조금 낮춰가지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근데 고등 그래머이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단어가 안 되는 아이들은 들을 수가 전혀 없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내신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을 연습시키는 그런 용도로 수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 1강을 했는데 앞부분에서 마이크가 15분 정도 잘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요일에 오는 아이들 앞에서 앞부분 15분을 제가 강의를 하고 뒷부분을 금요일 거 영상을 그대로 틀어줬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우리 전부 다 놀랬죠. 아이들이 들어가서 5명, 6명이 듣는데 금요일에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교실에서 그냥 카메라로 촬영을 이제 임시적으로 했어요. 근데 대강의실에서 하면 좋은데 대강의실에서 모의고사 듣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작은 교실에서 했거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면 아이들이 3시간 동안 거의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되구나. 저희 STC 커리큘럼 중에서는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하는 문법 수업 영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번에 많이 결심하고 진짜 누가 들어도 너무 좋다. 그리고 수업에 정말 집중된다. 이런 수업을 찍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유닛별로 제가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했는지 간단한 강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책이 구성되어져 있냐면 챕터 1에서 문장의 기본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문장의 기본 구조에서 배우는 건 1형식부터 5형식까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유닛 하나하나가 이제 형식이 나와 있어요. 유닛 1 이러면 한 페이지에 제가 이제 나중에 파일로 드릴 건데 한 페이지에 유닛 1 이렇게 있고 또 두 번째 페이지에는 유닛 2 해가지고 2형식이 있어요. 넘기면 3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 유닛에 한 형식의 어떤 그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겁니다. 책을 읽으면 안 됩니다. 보통은 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셀드 책이. 그러다 보니까 책을 그대로 읽게 되거든요. 책이 워낙 잘 정리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아이들이 이제 좀 꼬맹이들이잖아요. 애들은 꼬맹이라고 해서 싫어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꼬맹이라고 하니까. 근데 저한테는 이제 고3이 없는 수업을 처음 하는 거였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형식에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나 보면서 얘기해봐. 이랬을 때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면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표정을 지으면서, 천일문 기본을 들었는데 1형식에서 출제할 포인트가 바로 입에서 안 나온단 말이야. 약간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포인트를 아이들이 말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형식에서는 네가 출제될 포인트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네가 바로 얘기를 해야 된다. 대표적인 자동사 쫙 나와야 된다. 대표적인 자동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2형식에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이랬을 때 아이들이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보호 자리에는 부사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수업을 진행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또 사명식을 할 때 이랬어요. 사명식. 자, 사명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야. 이런 찐따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다. 사명식에서 출제될 포인트는 딱 하나야. 뭐지? 이러니까 애들이 하나라고? 뭐지? 야, 기억 안 나? 사명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딱 집중을 시킨 다음에 사명식은 이거 하나야. 이 동사 다음에 전치사를 쓸 것 같은데 전치사 쓰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목적어는 을룰로 해석되는데 을룰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안 돼가지고 왠지 전치사를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동사가 출제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멍하게 또 있어요. 그런 말은 설명이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제가 이렇게 했죠. 야, 디스커스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디스커스 어바웃 쓰면 돼 안 되니까 애들이 디스커스 어바웃 쓰면 안 돼. 어디에 들어가다 enter into 쓰면 돼 안 돼. 안 돼. 결혼하다 marry with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래서 제가 20개를 쫙 엎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를 먼저 설명을 했죠. 그런 다음에 책을 보면서 자,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거 책에 있다. 자, 가운데 두 번째 2번의 박스 봐봐. 그 박스의 왼쪽에 동사 찾아. 형광펜 쫙.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다 있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고개를 든 상태에서 그 유닛에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딱 하나를 입으로 언급해야 되고 그걸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시키고 그런 다음에 책 봐봐. 이런 다음에 책에다가 방금 내가 설명했던 거 쭉 있네. approach to, reach to, survive from, discuss about, resemble with 쫙 읽으면서 형광펜을 하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형광펜을 쭉 했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한 유닛을 제가 설명하고 요거 형광펜에 이렇게 하는 거는 3, 4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속도를 빨리 하는데도 중학교 1학년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1학년이 2명, 중학교 2학년 1명, 중3 2명, 고1 2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진짜 짹짹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죠. 야, 칠판에 딱 써요. 라이를 딱 쓰고 라이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라이를 출제하면 하나밖에 없다고 라이의 뜻을 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 나 놀랜다. 그래서 라이는 출제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라이는 자동사, 레이는 타동사. 헷갈리기 쉬운 자타동사. 뭐라고? 이러면 애들이 헷갈리기 쉬운 자타동사. 다시 한번 얘기해봐. 헷갈리기 쉬운 자타동사. 이래가지고 이제 헷갈리기 쉬운 자타동사 책 보지 마. 내가 지금 칠판에 쓸 거야. 이래서 칠판에 쭉 쓰면서 아이들하고 짹짹짹 이렇게 하고 자,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이제 이 챕터를 보시면 이 챕터 아래 이렇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챕터에서 형광펜을 하면 아래에 있는 문제에서 제가 문제를 어떻게 풀겠냐면 아이들한테 무조건 형광펜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형광펜을 아예 사서 가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줬고 형광펜을 이제 문제를 풀 때 답의 근거의 형광펜, 답의 형광펜. 아예 볼펜을 못 쓰겠어요. 그래서 답의 근거의 형광펜, 답의 형광펜, 답의 근거의 형광펜, 답의 형광펜. 그래서 답의 근거의 형광펜이 안 된 상태에서 답의 형광펜을 하면 틀린 걸로 간주하겠다. 라고 하면서 제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는 같이 풀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아요. 책을 읽어주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래에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가 9개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위에 거 4개는 저랑 같이 푸는 거죠. 자, 이거는 뭐야 답의 근거? 그렇지. 그럼 여기다 형광펜. 자, 애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막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5문제를 풀었죠. 그럼 아래에 있는 4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잠깐 지금부터 30초 줄 거야. 형광펜 들고 시작 이러면 30초를 쫙 카운트 해가지고 끝. 1번부터 정답 부른다. 자,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답의 근거는 뭐야? 오케이. 요런 식으로 하면서 진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진을 뺐습니다. 진을 뺐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제가 진행을 해가지고 쭉 유닛을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전체를 이제 정리를 했고요. 요거에서 이제 좋았던 게 맨 마지막에 챕터 엑서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문제를 이제 객관식으로 쫙 푸는 거예요. 28문제를 푸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8문제를 푸는 건 저는 이제 제가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필기잖아요. 근데 제가 보시면 다 형광펜이 돼 있죠. 그래서 저는 형광펜을 다 하고 학생들이 잘못 형광펜 하는 부분을 잡아내는 것에 포인트를 뒀어요. 그래서 애들이 답을 맞췄지만 답의 근거에 형광펜을 잘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원장님들 앞에서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이제 핵심적인 것만 짚었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조금 이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한 챕터를 하는데 한 챕터가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이네요. 6장이면 12페이지죠. 근데 12페이지를 수업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원하는 이제 수업 방식은 아이들한테 대답을 유도시키고, 제가 한 번도 모의고사 수업이나 이럴 때 야 대답해봐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답을 유도하게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이런 것들을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예를 들어 동사의 시제 파트거든요. 동사의 시제인데 되게 지루해요. 왜냐면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현재 완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했냐, 요런 챕터 같은 경우에는 한 유닛씩 수업하지 않습니다. 한 유닛씩 하는 게 아니라, 야 시제하면 출제되는 거 5개 있거든. 시제되면 출제되는 거 일단 현재 시제 됐고요. 현재 시제는 됐고요. 과거 시제부터 해볼게. 과거는 어떨 때 시험 문제 내지? 이러니까 애들이 과거는 어떨 때 시험 문제 내지? 또 한참 이제 생각하잖아요. 제가 책을 절대 못 보겠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시험 문제 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꼬맹이가 대답했습니다. 야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점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 과거는 점이고 저기 완료는 선이다 이러면서 점과 선을 설명을 하고, 좀 더 구체화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선일 경우에는 3가지가 있는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있다. 선일 때 완료가 총 3개인 것에 대해서 칠판에 쓰면서 제가 정리를 한번 쫙 해주면 유닛 4개가 10분 만에 끝나요. 그래서 유닛 4개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럼 제가 형광펜을 들고, 야 내가 얘기했던 거 여기 다 있네 이러면서 형광펜 해봐. 그러면 쭉 애들 박스를 알려줘요.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핵심만 형광펜 하면서 방금 앞에서 구현아가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형광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박스에 있네. 자, yesterday, in 과거 연도, last 기간, 기간 ago, 웬절 이랬을 땐 전부 다 옆에다 크게 써. 뭐라고 쓸까? 그러면 점, 이렇게 해서 점 크게 점 쓰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점의 형광펜, 답의 근거 형광펜, 점의 형광펜, 답의 근거 형광펜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챕터 2까지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문법을 정말 통달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수업 준비하는데 진짜 몇 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쉽게 재밌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장난 아니다. 내가 입만 열면 되는구나. 그리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니까 정말 좋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거기 앉아있는 학생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야 서진아 나와봐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근데 왜 그걸 편집 안 했냐면, 화요일에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화요일에 야 서진아 나와봐, 야 유진아 나와봐 이랬을 때 애들이 그 서진아 나와봐 내 이름 아닌데도 있잖아요. 다 고개 탁 들더라고요. 왠지 그 화면에 서진이가 나올 것 같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고개를 탁 들고 집중을 해서 와 진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요 영상에 대해서 제가 편집을 2가지로 합니다. 어떻게 편집하냐면, 일단 통으로 편집해서 1챕터, 2챕터를 같이 제가 수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총 14개 챕터인데, 제가 아무리 선수라도 요 챕터 중에서 수동태 파트라든지 좀 어려운 파트 있죠. 그런 파트는 1시간 안에 못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의 계획은 7번 만에 끝내는 거예요. 1시간씩 14번 해가지고. 근데 아마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2챕터씩 묶어가지고 하는 거는 학원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내신 기간에 이걸 진짜 꿀처럼 활용할 것 같거든요. 애들이 이제 질문하러 왔을 때 선생님 저 가정법을 몰라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내신 지문 공부하러 와가지고 질문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if가 들어간 문장에서 아이들이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 질문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질문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1번. 그럼 얘는 가정법의 개념이나 혼합 가정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아이 같아 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성적을 탁월하게 올렸던 비법 중에 하나지만, 혼합 가정법을 모르는 아이들을 보통 혼합 가정법만 가르치는데, 사실 혼합 가정법만 가르치기도 바쁘잖아요, 내신 때. 근데 이거 가정법을 다 설명하는 게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훨씬 더 잘 정리되죠. 그냥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들한테 이걸 제공하고 싶은데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내신 기간에 이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끔 콤팩트하게 촬영하자, 요거를 조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학생들의 어떤 그 내신 범위에서 가장 주로 나오는 문법 파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해요. 너무 기대가 되는 게 1학기 중간고사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별로 들어가는 문법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문법 포인트에서 만약에 이번에 가정법이다 라고 하면, 이번에 촬영한 고등 기본 그래머의 가정법 파트를 제가 영상을 듣게 하겠죠. 그러면 듣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 하고 나서 제가 수어프 테스트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세듀에서 제공하는 영작 테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영작 테스트를 시켰더니 아이들이
꽤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영작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스스로 채점을 하게 했어요. 영작 테스트를 먼저 주고요. 그리고 답이 들어간 걸 답은 빨간색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영작 테스트를 하자마자 바로 답지를 주면서 답이 한 번에 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듀에서 제공하는 건 답이 한 번에 다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챕터 1부터 챕터 14까지의 영작 테스트 답지를 한 번에 뽑아가지고 펀치를 뚫어가지고 저희 학원 바인더에 끼워줬어요. 그리고 영작 테스트는 1챕터, 2챕터 끝난 다음에 영작 테스트를 주죠. 그럼 애들이 풀죠. 그런 다음에 바인더에 끼워져 있는 답지 보고 네가 스스로 채점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못 쓴 영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다시 고쳐 쓰면서 연습을 하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챕터 하나당 한 2개 정도 실수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부를 잘해도 문제가 영작에서 실수하는 게 문제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세듀에서 영작 테스트를 준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문제가 다 문법 문제거든요. 서술형 문제를 위주로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영작을 해봄으로써 정말 쉬운 문제인데 영작을 꼼꼼하게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서 일단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이 끝나니까 9시 한 20분, 10분 됐거든요. 근데 애들이 영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면 이거 다 해야 집에 가요. 이렇게 이제 또 하는 거죠. 꼬맹이들이. 그래서 이거 하는 데까지 하고 9시 반에 마칠까? 이랬더니 와! 이러면 다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영작 테스트 마무리는 집에서 하자. 집에서 이거 다 해와야 돼? 근데 너네가 다 해온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 수업 전에 요 영작 테스트 한 거 중에서 몇 개만 일부 발췌해가지고 수업 전 테스트를 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부 테스트에 대해서 방금 영작 테스트를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출처를 다 밝히고 저희는 어차피 세듀 교재를 전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세듀 교재 중에서 첫 단추 어법이 있고요. 어법 끝 스타트가 있고요. 어법 끝 에센셜이 있고 그 다음 올슨 1, 2, 3가 있거든요. 요 5권 책 중에서 제가 아이들이 꼭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발췌해와가지고 수업부 테스트를 각 챕터마다 만들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뭐 챕터마다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정말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들 다 좋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개 문제들을 형광펜 해가지고 주면 조교들이 그걸 가지고 타이핑을 해서 수업부 테스트를 만들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냐면 저희가 현재로서 그래머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조금 수준이 낮은 학생들도 있고 단어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부 테스트에서 영작 테스트를 하는 것은 가장 1단계, 그리고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수업부 테스트의 레벨을 조금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한테 너무 쉬운데?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들한테 이거 너무 쉽지? 그래서 진짜 포인트만 정리해. 그리고 너가 수업부 테스트를 다 맞으면 인정. 이렇게 해서 수업부 테스트는 어버그 스타트와 에센셜 그리고 올슨 1, 2, 3로 제작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문제를 풀면 너무 좋겠다. 왜 또 그렇게 만드냐 하면 내신 기간 때도 쓸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 가정법을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가정법 파트에 대한 문제를 영작을 해볼 것인지 아니면 올슨을 좀 풀어볼 것인지 아니면 뭐 어버끝을 풀어볼 것인지 요렇게 해가지고 좀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업부 테스트를 쳤을 때 학생들이 질문이 왔을 때 그 질문을 답변해 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9시 반에 수업이 끝났는데 테스트를 쳤는데 아이들이 이제 질문할 게 이렇게 생겼을 때 그날 바로 질문을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또 답변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수업부 테스트에 대해서 저희 세듀에서 제공하는 그 책의 해설지에도 잘 해설이 되어 있는데 저 나름의 해석 방법이 또 있잖아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그래서 제 말투로 풀이를 제가 작성해가지고 수업부 테스트에 대한 해설지, 구현화 전용 해설지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문제를 틀렸지만 구현화의 말투로 적혀져 있는 해설지를 보면서 아,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게 일단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 대안은 뭐냐면 제가 수업부 테스트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 몇 개만 따로 풀이를 찍어가지고 그걸 또 추가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그래머 요 책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예문이 정말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 여기에 들어가는 예문이 학교 교과서나 모의고사에서 발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문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내신을 대비할 때 저는 정말 너무 꿀같이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한번 제가 이번에 제대로 진짜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STC와 계약을 한 제휴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활용해서 내신 기간에도 쓰고 그리고 방학 특강 때도 쓰고 천일문 기본과 그래머
그래머 뿌리 사이에 어떤 강좌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이제 리딩 뿌리나 그래머 뿌리처럼 사실 2강씩 갔을 때는 7번 완성 요렇게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동태 파트라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파트는 60분 안에 못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14강에는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촬영을 해보면서 시간을 맞춰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만약에 방학 특강으로 활용한다 라고 하면 저는 8회에 끝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근데 8회에 끝나게 되면 정말 장점은 뭐죠? 예, 한 달 방학 특강, 일주일에 2번, 이러면 8번 만에 끝나서 진짜 완벽한 회차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1번 고등 그래머를 듣게 되면 겨울 방학에는 2달 동안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업의 커리큘럼이 되지 않을까. 제가 학원생들한테 전체 커리큘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고등 그래머 수업에 대한 것을 딱 끼워 넣었을 때 천일문 기본과 그래머 뿌리 사이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떤 학부모가 문의가 왔을 때 저희 학원에 모의고사 수업을 듣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고1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수업 듣고 싶다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 학생은 이걸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후수 강좌로 생각하고 있는 강좌는 엇버끝 시리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크 77의 올슴 3를 강의하게 될지 아니면 올슴 2를 강의하게 될지 엇버끝 에센셜을 강의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그 영상 앞타임 5분 정도 들어보셨죠? 어떠셨어요? 집중 딱딱 되셨죠? 탁탁 들어오시던가요? 진짜 제가 제 강의를 직접 다시 보는 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오빠가 유튜브에 올려줘서 제가 봤는데 말을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잘하더라고요. 난데 참 내가 감동했는데 애들이 너무 집중해서 잘 듣고 다행히. 근데 실제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딱 끝냈는데 그 영상 5분 영상은요 수업은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한 명도 그 집중 안 되는 아이 없게끔 했거든요. 딱 6명이 앉아 있는데 그 6명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졸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 거기 있는 학생들의 레벨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학교 3학년인데 영어를 완전히 바닥인 학생, 그래서 천일문 입문을 2번 했고 천일문 기본을 끝낸 그런 학생이면서 중학 마스터 단어장을 외우는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학생 중에 수특 복화를 외우는 학생이 있습니다. 수특 복화를 외우면서 그래머 뿌리도 완강했고 리딩 뿌리도 완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실수 없이 만점을 받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모의고사 수업을 듣기는 조금 버겁고, 하지만 문법은 이번 방학에 확실하게 다져서 내신만큼은 1등급을 보장시켜주고 싶은 그런 어중간한 상위권, 그런 어중간한 상위권의 고등학교 1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이제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1까지 4개 학년이 같은 교실 안에 6명이 있다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딱딱 맞춰서 이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듀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책 안에 있는 단어가 쫙 정리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반드시 프린트 하세요. 제가 중학 필수랑 중학 마스터 단어장 외우는 애들은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펀치 뚫어서 바인더에 줬거든요. 그래서 너 어차피 선생님 수업 두 번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지? 이러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2번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들을 때 끝낼 수 있잖아. 너가 단어를 욕심내가지고 좀 미리 외워오면 수업 시간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그랬더니 야, 자기 욕심내가지고 단어 외워오겠다고. 근데 그런 아이들은 외워오겠다고 해도 잘 안 외워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학원에 조금 일찍 오게 시켜가지고 그 단어 2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형광펜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외우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 푼다 10분 이래서 마지막 프랙티스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주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하실 건 없죠. 애들이 이제 책을 보면서 문제 푸는 시간 주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풀이하죠. 그리고 저희 편집할 때 어떻게 했냐, 편집할 때 10분 주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 수업 진행해 보신 원장님들 아시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딱 10분이 있잖아요. 화면에서 12 카운트가 다르르르 되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예, 제가 10분 줄게 이러면 모의고사가 쭈르륵 10분이 이제 모의고사가 아니라 시간 타임이 쭉 내려가고 있어요. 3분 이러면 3분이 쭈르륵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편집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서 영상으로 보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건 뭐죠? 솔직히 우리가 편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영상이지만 실제 수업보다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구현화가 들어가 있어도 도움이 안 돼요. 그 화면이 정말 생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화면 안에서 실제 수업하고 똑같이 정말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서 영상을 편집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C 커리큘럼 중에서 정말 새롭게 2025년에 런칭하는 천일문 고등 그래머에 대한 티처스 가이드, 오늘 이렇게 티처스 가이드 해봤습니다. 수어프 테스트를 잘 제작해가지고 영상을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 요 테스트까지 잘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내신 때 쓰기 위한 팁을 하나만 더 드릴까요? 수업 때마다 내신에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거를 매 강마다 해야 돼요. 왜냐면 애들이 순서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내신 때는 요거 들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마다 야 요거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요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일부러라도 넣어가지고 각 강마다 완성시키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SC 완벽한 영상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원을 운영하는데 정말 너무 탁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제 대한민국의 영어는 STC 합시다로 종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는 2025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